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만렵 경상도 창녕 땅에 박서윤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조상 중에는 벼슬아니가 많았고 조부 또한 성균관 대제학으로 봉직하고 있는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자손이었다. 박서윤은 16세 때 속과를 하고 이제는 밤낮으로 쉼없이 공부하며 대과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지나 꽃피고 새우는 봄이 되었다. 17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맞는 봄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따뜻한 한 줄기 바람에 마음이 울렁이고 책을 본다고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잡생각으로 가득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지. 박서윤은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크게 켜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울긋불긋하게 진달래가 핀 앞산의 풍경과 따뜻한 햇살의 저절로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나를 밖으로 이끄는구나. 봄 정취에 홀린 듯 집을 나온 박서윤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냇가를 건너고 언덕을 2개 넘어도 힘든 줄 몰랐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서당 친구 이원식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여기까지 왔으니 친구를 보고 가야겠구나. 원식의 집을 향해 걷는 서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동네로 들어서 오가는 사람들과 마을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걷던 중 어느 집 울타리에 빨래를 널고 있는 부인에게 눈길이 머물렀다. 서윤은 그 부인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람이 맞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손녀가 따로 없구나. 서윤이 넋을 놓고 한참을 바라보던 부인은 빨래를 다 널었는지 집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이쪽을 바라보았다. 서윤을 보는 순간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인이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장승처럼 그 자리에 서 있던 서윤은 한참 후에나 정신을 차렸다.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지 모르겠구나. 목은 왜 이리 바짝바짝 타는 것 같은지. 친구의 집으로 가려던 것도 잊은 채 서윤은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날 집으로 어찌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서윤의 마음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빨래를 널던 그 부인의 모습이 눈에 어리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책 속에 그 부인이 나를 향해 웃어주고 밥을 먹으려 해도 부인의 얼굴이 아른거리는구나. 서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부인의 모습이 따라다녔다. 누워도 잠이 들 수가 없고 책은 한 장을 넘기기 어려웠으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눈이 퀭하니 병이 들어도 심하게 든 모양새로 알아누웠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형제 자매들까지 줄줄이 걱정이 늘어졌다. 어디가 아픈 게냐? 밥이라도 한술 들거라. 하다못해 물이라도 좀 마시거라. 아이고 우리 손주 얼굴이 영 못쓰게 됐네. 반쪽이 다 되었구나.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온 집안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서윤은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꽉 다물고만 있으니 서윤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왜 그런지 시원하게 말 좀 해다오. 차림새를 보아 분명 남의 부인이 분명했다. 남녀가 유별한데 그것도 스치듯 한 번 본 게 다인 남의 집 부인을 그리워하여 상사병이 들었다고 어찌 말을 할 수 있을까. 휴. 서윤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며 돌아누울 뿐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김없이 천장에서도 빨래를 넣는 부인이 나타났고 서윤을 향해 살며시 눈을 내리깔며 수줍게 웃어주었다. 아, 부인. 웃어주던 부인의 모습이 사라지자 서윤은 벌떡 일어나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잠시라도 그 모습을 잊으려 해봐도 모두 허사였다. 안 되겠다. 답답한 마음에 서유는 방을 나왔다.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쳐다보자 어김없이 부인이 머물고 있었다. 부인, 왜 자꾸 나타나는 거요? 나는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밤하늘에 쏟아질 것처럼 촘촘히 떠있는 별들이 서윤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 박히는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서윤은 홀린 듯이 집을 나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정처 없이 걷다 멈춘 곳은 바로 그 부인의 집 앞이었다. 부인, 무얼 하고 있소?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집은 어둠에 잠겨 조용했다. 멍멍! 그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멍멍! 한 마리가 짖자 다른 개들도 따라 짖으니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깜짝 놀란 서유는 죄를 지은 것처럼 놀란 마음에 얼른 그 집 앞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한심하여 잠이 들지 못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생각까지 했다. 그럴 순 없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을까? 죽을까 생각하다 불효를 할 수 없다 마음을 고쳐먹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며 죽었다 살았다 하고 있었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든 박서윤은 정오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서윤이가 왜 저러는지. 아무리 물어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박진사의 걱정에 연신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던 서윤의 어머니도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쉴 뿐이었다. 아, 부인. 아들은 몸부림을 치며 연방 헛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해질 무렵에야 서윤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어머니가 곁에 앉아 걱정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아,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말이고 속 시원히 해보아라.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었다. 어머니. 박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못난 자기로 인해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죄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을 해야 알지 않겠니? 어머니의 눈에 가득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흐르더니 박서윤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흐흐,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냐. 말 좀 해다오. 아닙니다. 얘기해 보래도. 어머니는 애가 탔다. 친구 집에 가려다 그 동네에 사는 부인을 보았는데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 소작 괴롭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대답이었건만 아들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는 몹시 난감했다. 아들이 어느 부인을 부르며 헛소리를 하여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남의 부인에게 연정을 품고 병까지 얻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어찌해야 하나 근심이었다. 대체 그 부인이 누굴까? 박서윤의 어머니는 생각 끝에 사람을 보내 은밀히 그 부인의 모든 것을 알아오도록 했다. 그 부인은 판서를 지낸 김대감의 손녀딸인데 출가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혼자 수절하는 열렬하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지금은 아버지의 병이 깊어 돌보아드리러 친정에 잠시 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구나. 수절하는 열렬하니.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너와는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니 잊어야 한다. 힘들더라도 다 잊어버려라. 어머니는 좋은 말로 아들을 타일렀으나 서윤은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저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부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끝내 서윤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밤 서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거듭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그 부인을 잊을 수 있을까? 아니,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그리워하다가 죽을 것이 아닌가? 사내 대장부가 용기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용기나 한번 내보고 죽는 것이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래, 용기를 내자. 굳은 결심을 한 서유는 다음날 해가 뜨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아니, 서윤아, 네가 일어나다니. 그래, 잘했다, 잘했어. 깨끗이 씻고 와 밥을 먹기 시작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기뻐하였다. 어제 얘기한 대로 그 부인을 잊고자 아들이 결심이 섰구나 생각되어 이제는 되었다 안심이었다. 과연 서유는 며칠 동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말도 곧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 가족들은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어 다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서유는 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인에게 찾아가 사내답게 마음을 받아달라 고백하리라 작정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이 좋겠다. 이미 그 부인의 종들을 매수하여 방이 어디인지 알아놓고 있었다. 밤이 으슥해지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김씨 부인 집으로 갔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에 훌쩍 후원의 담을 뛰어넘었다. 김씨 부인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서윤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자, 용기를.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방문 가까이 다가갔다. 문틈으로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김씨 부인은 단아한 모습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른거리는 촛불 아래서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지난번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고혹적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자.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다. 이런, 열리지가 않는구나. 안에서 잠겨있는 모양이네. 어쩔 수 없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마구 떨리고 기어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인을 그리워하다 병이 들었습니다. 잊으려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죽기 전에 소원풀이나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법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안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부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무쇠라도 녹일 듯한 간절한 목소리였다. 어찌됐든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발을 말해버리고 나니 속은 시원하였다. 왜 아무 말도 없는가? 다시 한번 문틈으로 아내의 인기척을 살폈으나 부인은 석상처럼 굳어 바느질하던 것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뉘신지 모르겠사오나 하찮고 미천한 아녀자로 인하여 그토록 심려하셨다니 죄송할 따름이옵니다. 허물치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순간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씨 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흔쾌히 허락을 하자 하늘도 자신의 마음을 알고 도와준 것 같았다. 찰그락. 문고리 벗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살며시 문이 열렸다. 그와 동시에 은은한 향내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서유는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김씨 부인은 그윽한 눈으로 서윤의 모습을 살펴본 후에 말없이 장롱에서 침구를 꺼내어 아랫목에 폈다. 침구를 까는 김씨 부인을 지켜보고 있는 서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련님, 어서 옷을 벗으시고 침구 안에 드시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